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 어떻게 하십니까? 어느 정도 적은 돈으로 투자하게 된다면 개인이 투자도 좋겠지만요. 이제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요.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투자, 가족 투자 법인으로 투자하라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하는 것을 자제하고요. 모든 가족들이 가족 투자 법인을 만들어서 그 개인의 분신이면서 화신인 아바타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요. 첫 번째, 종합소득세 최고 49.5%를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피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종합과세를 피할 수도 있으니까 정부로부터 어떻습니까? 집중적인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겠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요, 상속세 증여세를 완벽하게 줄일 수 있거나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그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떻습니까? 법인에서 투자를 해서 만약에 수익성 부동산에 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임대소득을 얻는다면요, 개인이 임대소득을 만약에 받았을 때 사업소득세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치명적이거나 아니면 상속세도 치명적이거든요. 하지만 법인에서 운영한다면은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개인이 투자하지 마시고 법인을 세워서 대신 투자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벤자민 플랭클린 그 미국 건국의 어떻게 보면 워싱턴과 더불어서 건국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벤자민 플랭클린이요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하고 세금이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죽음도 못 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금이죠.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그러니까 세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해서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아니면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세를요. 평생 피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도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법인세를 낸다면 법인을 창업해서 운영한다면요. 각종 관세도 내야 되고 별의별 거 다 내죠.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부가가치세를 내겠죠. 물건을 사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요. 개별소비세라고 해서 뭐 모피코트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요. 과거에 어떻습니까? 특별소비세처럼 그 개별소비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되는데 그 20%를 내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 상속세는요. 최고 50%지만 그 어떻습니까? 최대 주주가 주식을 미성년 자녀에게 20억 초과해서 준다면은 세대생량 할증세액들이 계속적으로 붙다 보니까 50%가 아니라 60%도 아니고 78%도 아니고 최고 84%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증여세 상속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매년 내죠. 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최악의 고질적인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것은요, 죽을 때까지 내야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습니까? 증여세는 줄 때마다 내는 것이고요. 상속세는 죽을 때마다 내는 것이죠. 한 번밖에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죽을 때까지 얻어 터지다가 수십 년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면은 다시 한번 얻어 터지게 그러기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습니까? 카운터 블로를 날리죠. 그것이 바로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유류세라든가 유류세, 주세, 담배세, 기타 등등 엄청나게 내고요. 11가지의 지방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는 25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국세가 14개고요. 지방세가 11개가 되겠습니다. 25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요. 이 정도 세금 다 내게 됩니다. 자산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밖에 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세금들 모조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과거에 1인당 12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가치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인당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세금 걷어들이는 그 세수의 증가량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1인당 100억 이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미래 가치로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재 가치로 4인 가족일 때는 50억 이상 내지만요. 4인 가족이라면 이제는 뭐 400억 이상의 엄청난 세금에서 시달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준조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조세 부담률이
23.9%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2022년도 기준이 되겠는데요. 전체 GDP 대비해서 세수가 차지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준조세라고 해서 4대 보험이라고 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등을 다 또 내야 됩니다. 그것까지 합친다면 어떻습니까? 국민부담률이라고 해서 GDP 대비 32%까지 올라왔습니다. 북유럽 국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에는 엄청난 어떻습니까? 그 복지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복지 별로 하지 않고 준조세만 엄청나게 때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개혁 제도를 안 하고 지금 현재 그 의료 쇼핑 하듯이 그 선심성 의료 진단비 관련된 것들을 막 풀어놓는다면요. 지금도 풀어져 있습니다만은요. 나중에 준조세로 50% 이상을 내야 될지도 모르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죠. 준조세의 대부분 악질적인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장기요양보험료도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건강보험료 최고로 848만 원 내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로 1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돈을 내잖아요. 50년 동안 무려 어떻습니까? 그 매월 내는 돈이 1000만 원이니까 1년에 1200만 원 이상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50년 동안 58억 원 가까이 세금을 준세금,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요,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부동산 재산이나 기타 재산 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이나 그 아니면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바로 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됐는데 엄청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25억 원일 때는요, 거의 38만 원을 평생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 1년에 450만 원 이상이 되고요. 30년이면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1억 5천이 아니겠죠? 30년 동안에 3억, 4억, 5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6천만 원일 때는요. 매월 76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야 되고 매년 900만 원 이상이 되겠죠. 30년이면 이것도 2억 7천인데요. 이것도 매년 체증해서 상승한다면은 5억, 6억, 7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그 투자를 잘하거나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율 최고 49.5% 거의 절반을 내야 합니다. 또한 세금을 다 내고 건강보험료 다 내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요. 나중에 상속세 최고 50%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기업의 최대 주주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량 할증세까지 합친다면 최고 84%까지 어마무시한 가름 주고 세상에서 신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돈을 번다면 투자를 잘해서 아니면 소득이 많이 발생돼서 돈을 번다면 버는 돈의 절반까지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되고 다시 또 그것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절반을 또 상속세로 내야 하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버는 돈의 100%가 아닌 세금 공제후 겨우 25%도 되지 않습니다. 100억 원을 벌더라도 75억 원 이상은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25억 원 이하로만 받게 되는데 100억 원 벌기도 힘든데 75%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강보험료까지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겠죠. 결국 어떻습니까? 개인이 돈을 벌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100억 원을 ELS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투자해봤자 어떻습니까? 수익이 나더라도 그 종합소득세, 종합과세를 당해서 피할 수가 없고요. 건강보험료를 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개인이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ELS. 그런데 그것을 손실에 대해서 2월 결손금 상계 처리도 해주지 않고 올해 5억 원이 손해났는데 내년도에 5억 원이 이익이 난다면 이익에 대해서는 또다시 과세를 하니까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해봤자 돈을 벌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종 또 투자 비용, 수수료 등으로 떼가고요. 세금으로 다 뜯깁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세금하고 준조세라고 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등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그런 절감 전략, 절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혜택이 쏟아지는데요. 현재까지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440여 편 되는데 앞으로 4,000편, 4만 편 그 이상이 되겠죠. 그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요 콘스탄트 김에
절세 노하우 비법을 통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고 아바타라고 하는 화신, 분신을 통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인이죠. 그래서 법인이라고 하는 아바타를 만들어 투자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세금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건보료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 법인을 통해서 운영하게 된다면요. 절세 및 혜택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할 수 있습니다. 최고 49.5% 대신 법인세라고 하는 9.9% 내지 어떻습니까? 그 19%니까 20.9% 정도밖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 절세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부담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벽하게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고요. 기타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활용해서 모든 사용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되니까 이것도 법인세 절세가 되죠. 개인이 만약에 카드를 쓴다면 비용 처리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비용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상여소득, 위로금 등을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제 콘스탄트 김, 제가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지원해 드리죠. 법인 설립 등기, 지분 분산이라든가 법인 정관을 제정한다든가 임원 퇴직금 상여금 규정이라든가 각종 위로금 규정 등을 제가 정리해서 제정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지분을 분산해야 되겠죠. 자본금 지분을 분산하는데 보통 1,000만 원짜리 자본금으로 시작하는데 자녀들이 뭐 100% 갖거나 아니면 손자녀가 100%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녀나 손자녀 법인이 되겠죠. 대신 자녀 손자녀 지분이 100%지만 할아버지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계속 그 법인을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 집어넣고 가수금으로 할아버지가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로 돈을 좌지우지하면서 평생 마음대로 쓰면서요.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은 전부 다 자녀나 손자녀의 그 이익 이용이 되니까 상속세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아버지가 대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규모는요, 뭐 클수록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는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두면 되겠죠. 그리고요, 일반 법인이라고 해서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설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든가 기타 투자소득, 기타 등등의 소득으로서 그 목적을 그 법인의 그 운영 목적을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영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재반 투자 활동은 반드시 하겠죠. 법인 설립할 때 설립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요새는 한 이틀 정도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인명만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법인 설립된 다음 날, 당일날 바로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면요. 2,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본점 주소지 세무서에서 바로 발급해 주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발급하면 다시 사업자 등록증하고 기타 등등 그 법인 서류를 가지고서 법인 통장을 은행 및 증권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투자 및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법인의 자산 관리죠. 법인에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그런 계좌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카드를 만들고 인터넷 뱅킹을 만드는데 즉시 개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일이면 충분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바로 제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법인에 투자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전 증여 자금들이 있어요. 자녀나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증여하고 남은 자산을요, 거기 법인에 넣고서 가수금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게 증여를 하고도 남는 돈에 대해서는요, 세후 자산에 대해서는 콘스탄트 김에 그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그 돈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 운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약정을 맺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여하고 남은 돈 있죠. 남는 돈은 그냥 개인이 갖고 있다면은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습니다. 그 재산이 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들은요, 바로 가수금으로 법인에 돈을 넣고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수금으로 손자녀 법인에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도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증여 재산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요, 1년에 1억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돼야만 증여로 인정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1억 7천만 원까지 가수금을 1인당 지원하더라도 증여로 의제받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가수금이나 기타 모든 자산을요,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뭐 기대 수익률을 벤치마크 하는데 6%, 7%, 8%, 9%, 10% 아니면 그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지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이나 ETF, 다양한 금융 상품이나 AI 상품들을 발굴해서 제가 지원해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요, 공인받은 애널리스트, 증권 분석사고요, 펀드 매니저고, 투자자산 운영사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증권, 펀드 관련된 자격증 등 총 15종을 갖고 있는 투자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개인이 투자한다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이 투자해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절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개인이 투자하는 시대를 접어두고요. 이제 접을 때가 됐죠. 접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을 통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노리는 정말로 법인을 통해서 투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을 모조리 다 확실하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와 절세는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일명 자자순순 플랜이고 어떻습니까? 100년 대계를 이룰 수 있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 고민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적격 절세 컨설팅하고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100% 여러분들 100년, 200년 동안 절세와 투자 성과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제가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NGP 플랜에 대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할 때 일단 알아야 되니까 무료 상담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27 콘스탄트 김한테 전화 주신다면 지금 바로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반드시 무료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